인정해주고 세금 낸 거 있죠. 이거 안 해줍니다 지금. 외국에서 사용한 거 왜 안 해줄까요? 아니 외국에 끊어본들 우리나라에 세원이 확보됩니까? 너무 좋은 일만 시켰다. 안 해준다 이 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리스료 같은 거 하고, 리스료는 금융이니까 전부 다 확인이 되고요. 자동차 대여를 안 해줘요.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 취지를 왜 안 해주는지 좀 앙특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타다, 소카라고 아시죠? 하도 궁금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해봤대도, 소카를 어떻게 하는지 일부러 제가 어플을 깔아가지고 뭐 해서 한번 타봤어요. 그래서 어플을 깔아가지고요,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지정된 장소 조차 카드를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쓰는 카드. 그래서 어플로 누르니까 차가 열려요. 타고 100km 탔어요. 그죠? 그리고 100km 타고 문을 닫으니까 자동으로 그 거리에 비례해가지고 카드가 딱 끊기더라고요. 그죠? 이런 시스템이 속한데요. 그거 안 해주겠다. 안 됩니다. 자동차 대여로는 그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아야 될 점이, 우리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험료를 끊었다 하면요, 이 보험료 공제하고 카드 사용액 이중 공제를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해석상 뭐예요? 원래는 안 해줘야 돼요. 1타입비는 안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뭐 두 가지, 의료비와 그죠, 교육비 있죠. 요 두 개, 특히 이제 병원 가서 카드 끊으면요, 해당 병원비가 의료비에 부합하면 의료비도 되고, 신용카드 끊음으로써 의료기관에 세원이 확보됐죠. 이중공제 가능. 그 다음에 교복구입병이라 이제 치약전 아동비라 나중에 있죠. 그리고 교육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용카드 공제되고 교육비도 이중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좀 풀어볼까요? 다음 중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고 지급하는 의료비는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옳지 않는 거. 뭐지? 옳지 않는 거. 받을 수 없다가, 일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급한 의료비는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죠? 아, 내가 왜 이래요? 정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각종 공제 중에서 있죠, 외국에서 사용한, 그죠, 지출액 중에 다 부인해요. 국외 보험료, 국외 의료비, 하여튼 국외에 쓴 건 다 인정 안 해요. 유일하게 딱 하나만 인정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국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 그죠, 공교육기관과 유사한 시설에 입학한 있죠, 국외 교육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 돼요, 안 돼요? 대상이 안 돼요, 그죠?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죠? 보험료 공제는 대상이 되죠, 그죠? 근데 신용카드는 돼요, 안 돼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본연적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료는 금융망이니까 다 알죠? 그래를 아니까 세원학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동차 대여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카 같은 거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죠? 신용카드 소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출제를 잘 하더라고요. 자동차 대여로 꽤 잘 되니까 좀 아시고요. 고등학교 자녀의 학교 수업료 될까요, 안 될까요? 수업료 중에 있죠. 그거를 카드로 급식료, 교과서 구입비는 다 교육비는 되지만 신용카드는 안 돼요. 그래서 교육비 대상은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 막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세 번째 얘기, 3번이 잘못된 거고요. 여기 가볼까요? 우리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세무서의 말을 듣고 지금 있죠, 한기장 씨가 찾아왔는데 대화 중에 올바르지 않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거 5월달까지 종소신고에 세금신고. 오케이. 장기는 하지만 직장 친구들은 종소신고를 안 한다는데? 맞아. 왜 안 할까요? 연말정산 했으니까 그걸로 가름했다. 근데 저는 보험료나 의료비, 보육비, 신용카드 사용 때는 공제받을 수 없나요? 하니까 누구의 얘기예요, 지금? 지금 현재 다음은 지금 그죠, 이게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개인이잖아요. 그죠? 개인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나 하니까 사업소득 있는 사람도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의료비, 교육비는요, 성실신고 사업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만
보험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없는 항목 된대요. 안 틀렸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대화 3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세액 공제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내가 공제 항목이 일정한 표준세액보다 이하라면요. 근로소득자는 13만원, 성실신고 사업자는 12만원, 기타 사업자는요. 7만원 표준세액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올바르지 않는 거.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맞습니다. 신용카드는 다른 사업자 불가. 기본 공제 아닌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이 또 공제 대상이다. 다른 건 인정하는데 형제자매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형제자매는 되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은 안 따집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의 25%에 미달한다면 최저 사용액이 25%거든요. 초과에 나오는데 공제 효과가 없고 국가에 낸 세금 같은 거는요. 당연히 있죠. 소득 공제 대상이 제어야 되고 맞죠, 그죠? 요거 꼭 챙겨보세요. 형제자매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사례고요. 다음 중 상담 사례 답변 중 올바르지 않는 것, 잘못된 거 얘기하네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제가 사고로 이번 달에 MRI 촬영을 했는데 이거 의료비 공제가 될까요? 가뜩이나 비싼데 공제도 안 나. 오, 당연히 있죠. MRI 촬영, 예방, 질병, 의료기관의 접종, 의료비 공제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죠? 저는 봉급생활자죠. 의료비는 개인사업자는 안 되죠.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인데 자동차 보험료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됩니다. 이게 바로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하고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아파서 미국에 수술했대요. 국외 의료비, 국외 보험료, 국외 신용카드 다 안 됩니다. 유일하게 되는 거. 국외 교육비가 공교육에 준하는 기관에 입학하고 내는 등록금만 인정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좋아요. 이것도 맞죠.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 900을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금을 카드로 끊었다는 거지. 그럼 대학교는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이니까 고유목적 사업이니까 끊어도 세원이 추가적으로 확보 안 됐죠. 그러니까 공제해준다 안 한다? 신용카드 공제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공제 대상이 되나 하니까 신용카드 결제한 대학교 등록금은 신용카드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 보고요. 이거는 자녀세 수익 공제는 했고요. 연금계좌세액 공제는 연금저축이라 해서 확정기형 총한도 700 정도에서 공제받는 제도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보험료 소득 공제는요. 세액 공제죠? 이건 오로지 뭐냐.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 12만원. 이거는 100만원 장애인이라면요. 15%, 15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게 뭘까요? 저축성 보험은 안 됩니다. 그죠? 보장성 보험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이 보험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소득공제 대상인 보험료와 세액공제 대상인 보험료의 금액까지 세액공제니까 12%, 15% 있죠? 까지 포함한 금액까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료, 이거는 좀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료 세액공제, 저축성은 안 되고. 되겠죠? 그럼 여기서 딱 소득공제는 2개, 세액공제, 오, 요렇게 딱 했네, 얘가.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소득공제 되는 건 312만원. 정답, 요 둘 중에 하나겠죠? 되겠죠? 이제 세액공제가 뭐야? 요 2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요거는 일반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요 2개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대상이 요 2개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일반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일반 보장성, 요거는 11%가 되고요. 요거는요. 장애인 전용 15%인데 한도가 얼마죠? 한도까지 물어보는 거네. 300이 돼요, 안 돼요? 요거는 한도가 얼마죠? 100만원이죠? 무조건 15%예요. 이건 15만원이라. 여기도 한도가 무조건 100만원이라고요. 그럼 요거는 100만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요. 11% 하면 8, 26하고 9만, 그럼 하면은 24만 6천 이렇게 되겠네요. 아, 참, 여기까지. 문제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꽤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한도도 알아야 되고 세율도 있죠. 11% 15%다 알아야 되죠.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 볼게요. 의료비 세액공제법은요, 의료비는 연령하고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뭡니까? 세액공제 뭐 질병치료 목적이다, 그죠? 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미용 성욕이랄지 이런 건강검진이랄지 이런 거는 되지 않겠죠, 그죠? 하나 알아주실 거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만약 수령했다고 하면 그걸 차감한 금액을 뭐야? 의료비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에 내가 안경구입비를 1인당 한도가 50만 원, 안경구입비 60을 했다고 하면 실손보상보험금에 300 받았다면요, 30 받았다면 대상은요 30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 때문에 받은 금액이 있으면 내가 지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빼고 나머지 금액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는요, 나이를 안 따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안 따진다는 거는 대학생이라도 대학생들은 보통 20살을 넘으면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와 관계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무조건 공제 불가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교육비는요, 뭐 그저 본인 거는 전액 한도 전액 공제하고요. 대학원을 포함하지만 우리 부양가족은 대학원은 되지 않습니다. 900, 300, 300 그죠? 초중고, 대학, 그 다음에 영유아 있죠. 이렇게 300 기본적인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이렇게 한도도 아실 거고요. 대학원 안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좀 빠진 게 뭐냐면 급식비 이런 것도 빠져 있어요. 급식비도 돼요. 여기 지금 급식비가 빠져 있는데요. 여기 뭐 없나? 밑에 뭐 어딘가에 뭐 급식비 같은 거 하나 적으면 급식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교육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공교육기관의 교육비는요, 우리가 교육비 공제가 되는 거고요. 사교육은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요거는 한 칼 공제가 예외적으로 해주는 거고, 취약 후 아동은 학원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학원비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직계존속교육비도 안 되고,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 되고 포스트홈 이런 건 안 된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료 체험학습비 30만 원, 교복은요 안경 50, 그죠? 1인당 이것도 50 이렇게 되면 요거는 초등학교는 안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교과서 구입대금, 급식비 이런 거 있는데요. 국외교육비를 인정해요. 예외적으로 다 인정 안 하는데 국외교육비가 뭐예요? 그게 국내 공교육기관에 유사한 시설에 입학한 거, 그걸 의미합니다. 밴쿠버 대학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밴쿠버 대학 부설 어학원은 안 되고 학원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 소득자가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본인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꺾었죠. 그러면 나중에 취업하면 그걸 상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환할 때 그때 못 받은 교육비를 뭐예요? 지금 전액 다 공제를 받는 제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약간 있죠.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은 그죠? 교육비 공제죠.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뭐예요? 본인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꺾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직장 취업해서 이제 갚아 나갈 때 지금 교육비를 옛날 거를 못 받은 걸 지금 받는 꼴이라 해서 전액 다 공제해주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 그쵸.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 같은 게 없었는데. 그죠. 여기서는 뭐, 요새 보면 그런 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한도가 있죠. 여러분들 50, 50이고, 산후조는 200이고, 요 정도 알아주시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요, 직계존속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장애를 당해서 그거를 사회에 적응하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직계존속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치되는지 볼까요? 다음 중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연간 1,000만 원이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면 기본공제 안 되죠. 그죠? 기본공제 안 되죠. 기본공제 안 되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자녀세액공제는요 추가공제예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요, 당연히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소득이 아니면 보험료를 못 받아요. 보험료 세금을 받을 수 없다. 맞아요. 2번이 정답이고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는요, 당연히 교육비 공제됩니다.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 틀렸고요. 연금계좌세액 공제는 이중과세죠.
내가 나중에 불입하고 나중에 받을 때 연금으로 과세하기 위한 거니까 누구나가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로소득자만 아니죠, 그죠? 정답은 뭐예요? 2번 보험료는 오로지 근로소득자만 예,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좀 알아야 될 점이 교육비는요 나이 요건 안 따진다 했죠. 나이는 상관없죠. 돈을 버는지만 그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비 대상 세액공제 대상을 모두 골라봐야죠. 자, 본인 지금 보면은 모두 골라보면 본인 대학원은 가능하죠. 1억 원 있죠. 아니 이거 좀 이거 뭐지 근로소득이 아니고 요거는 가능합니다. 본인 기업 가능하고 근로소득 금액 본인은 괜찮죠. 전액 공제. 배우자의 있죠 대학교 학비는요 가능한데 돈을 벌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뭐야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죠. 나이는 안 따지만 돈을 벌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제껴야 돼. 여동생의 대학교인데 돈은 안 벌죠. 나이는 안 따지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딸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러면 기억, 디귿, 리얼, 기억, 디귿, 리얼 2번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 걸 판단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하나 그죠 도대체 여기 연말정산에서 두 문제 나올 건데 지금 계속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풀잖아요. 여기서 한 두 문제 나올까? 이 안에 풀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일용직 직원이 아닌 이주원 씨의 자녀들을 위한 지출한 교육비에 관련 자료고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교육비는 모두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대상 교육비는 얼마나? 자 볼게요. 장남인데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은 안 돼요. 본인만 되니까 넘어가고. 차남은 돈 벌어서 안 되죠. 이거 교육비 공제는 나이는 안 따지만 돈을 벌면 안 되죠. 기본공제 안 되니까 너무 땡겨. 되네요. 그거. 작년 하나밖에 안 되네요.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작년이니까 300이 되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비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은 소득금액 요건을 따진다는 거. 그 기분 아시죠? 그런 얘기들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부금은 여러분이 법정 기부금하고 뭐 15% 정도 출제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출제 안 되고요. 월세는 뭘까요? 월세는 그저 성실사업자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주로서 있죠. 190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자기 월세에 뭡니까? 750을 한도로 해서 10% 혹은 12% 공제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뭘까요? 그냥 월세 사니까? 아니에요. 취지는요, 월세를 주는 집주인의 소득을 적출하기 위한 제도. 너가 꼰질러 줬네? 알려줬네? 인센티브 좀 줄게. 약 한 달치 월세 정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 정도. 그리고 얘는 근로소득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표준세액 공제는요, 근로소득이 있으면요. 13만원, 성실신고사업자는 11만원, 그냥 7만원,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가 되게 있죠. 여러분, 세무일급하려면 이 표를 알아야 돼요, 솔직히. 제가 정리한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경관리사 범위가 이 정도 디테일하게 안 나와서 제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이게 되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걸 볼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전부 다 소득자 본인이고, 5가지만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험료는 뭐예요? 지금 기본공제가 아닌 부양가족이 있을 때 보험료는 무조건 안 돼요. 기본공제는. 나머지는 나이 때문에 안 되는 사람 다 된다고요. 그런데 돈 때문에 안 되는 사람 하나밖에 안 돼요. 보험료 루비밖에. 그죠? 그거 좀 형제자매 신용카드 안 되고 직계종합 교육비 안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다음 중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연도 2월분 급여할 때 있죠. 우리 지금 있죠. 연말정산 해야 되죠. 이거 맞고요. 2월분 급여. 중도 퇴직한, 그죠.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은요. 최종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 자, 회에 지출한 신용카드 인정 못하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동차 보험은요.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 세액 공제에 100만원 한도 토탈 있죠. 12만원 공제 가능하죠. 그죠?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인 손해보험 여기 해당이 됩니다.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무 2급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기타 세액 공제 넘어가고요. 자, 이제 기납부세액 한번 보겠습니다. 기납부세액은요, 개인이라면 받는 원천징수 유형을 보는데요.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을, 법인이라면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받는 자가 누군지에 따라 법률이 적용이 되고요. 원천징수 대상은요, 여기 국내에 지급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원천징수는요, 국내 지급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지급하는 거는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뇌물, 양도소 이런 건 안 되고요. 자, 원천징수는요, 다음 달 10일까지고, 만약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면요, 반기별 납부도 가능하고요. 요거는 세무법에서 나오는데, 그럼 반기별 납부는 상반기에 한번 끊어가지고 7월 10일 날, 하반기에 한번 끊어서 1월 10일 날 하죠.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는데, 인정상에 해당 3월 30일 날 법인사하고 4월 10일 날 수행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저 반기별 납부를 해서 이거를 7월 10일 날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근로를 제공할 때 확정시켜야 되잖아요. 소득을. 그래서 요런 것들은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공개된 기출 문제는 없고요. 그냥 세무일급에 다른 시험은 잘 나와요. 여기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시고, 이건 넘어가고. 자, 원천징수는 여러분들,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는요, 신고불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두 개가 혼재되어 있어요. 신고불성실 3% 같은 느낌도 있고, 납부지연 있죠. 두 개가 혼재되어가지고,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요렇게 지금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원천징수를 하면요,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소득자는 어떤 경우는 무슨 소리 말도 안 돼요. 원천징수는 예납적이라면 정산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틀렸고, 나머지는요, 법인이 개인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되죠. 소득 개인이니까. 원천징수는 탈세하고 쥐가 좋은 거고, 예납적은요, 나중에 확정시 별도에 있죠. 필요하나, 완납적은요, 확정시 불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